자,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우선 강 후보자의 오늘 오전 출근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이 친척집으로 해명하시고 바로 잡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친척집이라고 한 얘기는 저희 남편이 처음 얘기한 얘기라고 어제 해명드렸습니다. 기사가 안 났으면 분명하지 않으셨지만 아니었습니까? 자, 강병규 기자, 오늘 출근길 영상인데 지금 계속돼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장 전입을 맞습니다. 했다라는 건 이미 밝힌 거였고 네. 친척집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나온 이화여고 또 딸이 전학해 들어간 이화여고 전 교장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이었다는 건데 네. 어저께 퇴근길에는 남편이 잘못 알고 청와대에 알려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 반복할 부분이지 더 해명은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 보였듯이 이현수 기자가 직접 가서 질문을 했었죠. 이거에 대한 해명이 어제 친척집이라고 한 것은 남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왜 남편이 이 친척집이라고 잘못 말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기사화 안 됐으면 해명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이 계속 진행되고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인터뷰를 좀 며칠부터 계속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본인이 좀 말하기 불리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나가거나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움직임 때문에 더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계속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서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대 비리 근절 대상에 네. 강경화 후보자는 이미 4개나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 시인을 한 것도 있고 의혹 단계인 것도 있는데 우선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걸립니다. 한 개 빠진 건 병역 면탈인데요. 병역 면탈을 제외하고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 4가지 부분에서 우선 위장 전입은 시인을 했죠. 그리고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는 이제 늑장 납부를 해서 탈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는 현재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자녀 이중국적이나 미리 고백을 했지만 이중국적 그리고 장녀의 유령회사 설립 의혹 등 지금 현재 불거진 의혹이 좀 개수가 많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오늘 직접 아까 강경화 후보자 출근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네. 질문도 하고 그러던데요. 오늘 출근하면서는 어떤 좀 느낌을 받았습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뭔가 있는데도 억지로 참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말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가요? 네, 사실 강병규 기자도 언급을 했듯이 이 강경화 후보자가 국내에 입국을 했을 때부터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질문만 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답을 피하거나 다음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갔을 때 느낀 점도 우선 적극적으로 이 의혹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을 하려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부 근처에서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2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통로는 어제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브리핑을 할 때 나왔던 곳이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곳과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왔던 곳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출구가 2개군요. 입구 네, 출구가. 출구가 2개인데요. 한 곳은 이렇게 짧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곳은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사실도 이건 출근 장면인데요. 어제 퇴근할 때 브리핑을 했던 장소가 다른 장소입니다. 사실상 2가지 통로가 있는데 할 말이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로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전에 출근을 하러 들어가는 그 장소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로비를 통하는 때는 이 강 후보자가 말을 할 준비가 돼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자들한테 언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할 말이 없고 그냥 들어갈 생각이면
루트가 짧은, 길이 짧은 그 입구를 이용해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건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어저께 퇴근할 때 강경화 후보자랑 오늘 출근할 때 강경화 후보자 머리 색깔을 보니까 은발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고심이 마음고생이 많을 수도 되는 건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특히나 위장 전입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그 해명이 날이 갈수록 좀 아리송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다시 학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할 때 본인이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한 말이다라고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수 기자. 네. 그럼 강경화 후보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설명을 한 셈인데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사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 친척집이라고 알려진 사실, 전체 언론에 거의 다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일주일이나 있었던 시간 동안 되잡지 않았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약간 엉뚱한 답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화로 출장 중이어서 남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남편도 그 강 후보자에 따르면 정확히 친척집이었다가 아니라 아마 친척집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이 이 정도로만 지나쳐 가는 건지, 다른 후보자들도 이 정도인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우리 한번 이 사건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자, 강경화 후보자 가족들이 2000년 5월에 이화여고 전 교장 명의의 전셋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죠. 그렇죠. 근데 7월 달에 그 이화여고로 전학을 간 거 아닙니까? 큰딸이. 그 이후에 4개월 만에 강경화 후보자가 당시 현직인 이화여장 교장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모두 확인이 된 거죠. 좀 약간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이화여고 전 교장집에 위장 전입을 해서 딸을 이화여고에 보냈다. 그 다음에 팩트 두 번째, 이 전셋집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강 후보자의 이화여고 은사였다. 이 두 가지는 강 후보자가 직접 말을 하면서 팩트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 딸이 전입을 한 4개월 후에 강 후보자가 당시 교장이었던 정창용 교장과 교보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교보라는 것은 이화여고 교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정 교장은 자신이 해당 은사가 아니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둘 사이에 나눈 인터뷰 내용에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뭐냐? 하나는 일단 교장과 졸업생이 나눈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자유령 사립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자립고 진행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 교장은 입법 예고를 했고 이제 200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 그리고 졸업생에게 저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학교에 후원금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교장이 직접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 동창에게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했더니 정 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동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강명규 기자.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엔 위장 전입을 아는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다 알려줬었다라고 하는데, 네. 자, 교장이 2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전셋집 명의를 갖고 있는 전직 교장, 네. 그리고 11월 달 그 후에 만났다는 현직 교장.
이 아는 은사님이라는 게 두 교장을 뜻하는 건가요? 자, 저희가 미리 취재를 좀 해봤잖아요. 예, 정모 당시 이화여고 교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은 일단 아는 은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에 사용된 그런 집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또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는데 보통 본인들의 학교에 이렇게 그 근처로 전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상담이 쏟아졌다고 또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교 운영진이 알지 선생님들은 모를 것이다 라면서 좀 애매한 해명을 또 했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러면 저 아는 은사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직, 현직 교장들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밝히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자, 강경화 후보자 설명할 때 미국에서 온 큰딸이 한국 학교에 적응 못할까봐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보내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 큰딸, 한국말이 서툴거나 좀 그렇게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할 만큼 미국 생활이 길었던 건가요? 네, 지금 그 강경 후보자의 큰 딸의 학적사항, 어디서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청문위원들이 요청을 해놨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을 보면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1999년과 2000년에 이제 남편과 함께 가족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다녀왔다. 그리고 미국에서 1년 교육을 받고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큰딸 아이가 사실상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강 후보자가 밝힌 미국에서의 거주 생활, 가족이 함께 거주했던 생활은 1년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미국에서 다니다가 한국에 왔다가 그런 오고 가는 상황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이중 국적이 불거졌을 때 이제 했던 이야기, 위장 전입에서 해명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기만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선택해야 할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던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 장관 후보께서 소개해줬다는 은사가 누군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댁에 위장 전입한 것이 단순하게 이화여고를 다니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 강경화 후보자 문제를 짚고 있는데 저희가 자녀 문제라서 조금 껄끄럽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 후보 차측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반론 보도를 해드리겠고 또 청문회 때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또는 국회의 인준이 관건이겠죠. 자, 이현수 기자. 네. 어제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인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발표라서 좀 의미가 컸는데,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대신 다른 후보자들 중에 몇 명은 좀 내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빅디설도 돌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빅딜설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어제 국민의당 입장 표명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청문위원들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청문 인준 결차에는 참여는 하겠지만 찬반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지금 현재 불참하겠다고 해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파란불이 켜졌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인준을 해주더라도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야 되겠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불가 방침을 세웠고요. 사실상 강경화 후보자를 향해서는 자진 사퇴를 해라 또는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해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빅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은 우선 참여하되 다른 후보자들의 큰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울음장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것만큼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상황으로 흘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송급 검증과 철저한 해명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도덕성이 입증이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